자, 이번 시간에는 정보관리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자, 정보관리에서 MIS 이렇게도 설명을 하는데, 자, 이런 개념 또박또박 읽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정보관리 체계 또는 정보관리 시스템, 시스템 빼도 상관없는데, 조직관리와 연관된 기본적인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컴퓨터를 응용하는 것으로 정보관리 체계는 사회복지 조직의 목적과 목적 달성에 초점을 두고 활용하는 방식이다. 단순한 전사와는 다르게 똑같이 컴퓨터, 정보 처리를 위해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거에는 차이가 없으나 일반적인 전사와는 다르게 사회복지 조직의 목적과 목적 달성에 초점을 두고 컴퓨터를 응용하는 것을 정보관리 체계라고 합니다. 때문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문장만 긴다 뿐이지 책 가실 것은 바로 2번에 있는 왜 정보관리 시스템 MIS가 필요한가. 거기 보면 자료의 효율적 관리죠. 첫 번째 기본적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도 벌써 자료의 효율적 관리. 그다음에 현실에 근거한 지식과 기술의 개발. 현실에 근거한 지식과 기술의 개발을 위해서. 그다음에 업무 처리의 효율성 제고. 업무 처리, 컴퓨터를 이용한다는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 그러면 조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가 하면 중요한 것은 상향식, 사회복지 조직이나 사회복지 기관 시설 종사자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다. 그죠? 요즘 SNS도 많이 하지만 어떤 인터넷 통해서 반영할 수 있다. 또 그 덕분에 사회복지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고 정보의 중요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어떤 개념보다는 사회복지 조직의 목적이나 목적 달성에 초점을 두고 업무 처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을 MIS라고 하는데, 맞으면 정보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아래에 있는 그 문장 전체를 줄긋지 마시고 자료의 효율적 관리, 현실에 근거한 지식 기술 개발, 업무 처리의 효율성 제고, 조직의 책임성 제고, 종사자들의 욕구 반영, 또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대, 또 정보의 중요성 증대,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관리 체계에는 다양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정보관리 체계 다양한 5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거기에는 전산자료 처리 시스템, 또 정보관리 시스템, 지식기반 시스템, KBS, 그러면 나리지에서 정보받음 지식기반 시스템, 그다음에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서포티브 시스템에서 디시전 서포티브이기 때문에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또 업무수행 지원 시스템 등이 있는데 오늘날의 컴퓨터, 왜 요즘에 이 정보관리 시스템이 좀 출제가 뜸하냐면 오늘날 컴퓨터 능력을 가지고는 구별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걸 출제한다면 나이 드신 분들은 내고 싶을지는 모르지만 젊은 사람이 볼 때는 아주 우스운, 컴퓨터 하나면 다 해결될 것을 뭘 이렇게까지 나누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지금 이제는 우리가 정보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시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용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볼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전산자료 시스템은 옛날 같으면 가장 기본적인 정보관리 시스템이죠. 전산관리에서 업무 처리 과정, 2번에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회복지 조직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을,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을 DP, 데이터 프로세스에서 전산자료 처리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정보관리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같이 혼용되고 있는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에 초점을 둔다. 보고에다만 초점을 주세요. 보고. 그래서 소위 운영, 정보교환의 매체가 뭐예요? 결국에 인터넷이지요. 컴퓨터나 인터넷을 통하여 운영 하부 시스템을 상호 연결하여 결국에 운영 하부는 지시, 하명, 보고니까 보고에 초점을 두는 건 문장만 길다 뿐이지 결국에 보고용으로 컴퓨터나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을 바로 정보관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지식기반 시스템은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지식기반 시스템은 첫편에 나와 있죠. 의사결정 지원에 초점을 두면서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은 3번 번호가 빠져 있군요. 3번, 4번. 의사결정 지원에 초점을 두는데 그 의사결정 지원은 똑같이 아래에도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의사결정 절차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바탕에 두는 지식에 초점을 두는 것은 지식기반 시스템.
그에 비해서 의사결정 시스템은 절차에 관련되어서 의사결정의 효과성에 초점을 두는 것은 의사결정 시스템. 그래서 함정이 KBS와 DSS에서 차이가 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업무 수행 지원 시스템. 업무 수행 지원 시스템은 사회복지 조직의 목적이나 목적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기보다는 다른 사회복지 조직의 목적 외에 다른 부수적인 잡무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해결함으로써 조직 목적 달성의 시간을 확보하는 데 기여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간접적 지원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서비스 제공자 성과에 초점을 둔 시스템으로 과업완수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 제공하여 업무를 향상시키는 시스템. 목적 달성을 쭉 진행해 놓고 그걸 종합 취사하는 말하자면 잡무죠. 마무리 단계를 컴퓨터로 사용하는 것을 업무 수행 지원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마케팅이 나와 있네요. 마케팅. 뭐 홍보와 마케팅이 나와 있는데 어떤 홍보라고 하든 마케팅이라고 하든 영리 부문에서는 그걸 파는 것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알리는 것, 홍보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보에. 거기가 보면 2번에 자 1번부터 한번 보죠. 1번에 1번 홍보란 PR이라고 하는데 Public Relations.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조직과 집단 간 쌍방적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것으로 조직의 이미지와 능력을 증진시킨다. 사회복지 조직과 같은 서비스 조직에서는 홍보 자체가 바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 사회복지 조직을 포함한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은 조직 목적 달성을 위해 알리기뿐만 아니라 그 알림으로서 뭘 한다? 셋째 줄에 있는 것처럼 마케팅 기법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활동을 바로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알림으로써 아까 우리가 보면 사회복지 조직의 환경에는 일반 환경도 있지만 수시로 상호 교류하고 있는 과업 환경도 있고 그중에 하나가 경쟁 조직이죠. 얼마나 우리 조직을 잘 알리느냐.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 특히 1970년대에 마케팅 기법이 많이 도입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3번 중요 표시하시죠. 이제는 3번. 거기 보면 3번의 사회복지 조직 마케팅의 필요성, 재정 확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끌어당겨야지요. 후원을 끌어당겨야 됩니다. 재정 확보, 또 비영리 기관의 확대와 그에 따른 경쟁, 또 서비스 개발, 또 그러면 책임성, 뭐 이런 정도만 체크를 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영리 부문과 비영리 부문의 마케팅 비교가 공무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공무원 시험에. 영리 부문의 마케팅과 비영리 부문의 마케팅을 비교해 보면 영리 부문의 서비스는 유용성이죠. 냉장고 사세요. 또 뭐 에어컨 한겨울이니까 싸게 사세요. 그에 비해서 비영리 부문의 서비스는 무용성. 영리 부분은 상품의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외형을 통해서 평가를 하지만 비영리 부분은 그 후에 보이지 않는 만족도 등으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이용 후에만 평가가 가능하다. 다음에 영리 부분은 발생될 이익의 예측이 가능하지만 비영리 부분은 평가할 만한 표준화된 측정 도구가 없어서 마케팅이 참 어렵습니다. 잘해줄게. 이 표현하지 잘해줄게. 이게 잘해준다면 뭔 말이야? 돈을 많이 준다는 거야? 아니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거야? 뭐 이런. 다음에 영리 부분은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비영리 부분은 표준화할 수가 없는 인간은 복잡하게 다양한 욕구를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 표준화된 서비스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 다양성, 복합성. 거꾸로 영리 부분은 다양성이 부족하지만 셋째, 비영리 부분은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영리 부분은 서비스를 저장해 놓을 수 있지만 비영리 부분은 서비스가 소비와 직접 관련된 영역이기 때문에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 영역, 특히 공공부조에 관한 영역은 필요할 때 그때 제공하지 않으면 가진 사람도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소멸성을 가지고 있다. 영리 부분은 상품은 생산이 먼저 되고 그리고 소비가 이루어지는데 비영리 부분은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설명을 합니다.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군요. 그래서 한 번 기출됐지만 우리에도 한번 도입할 보통 시험은 사회복지사 1급에서 만들어져서 공무원 시험으로 올라가는데 이런 경우에는 거꾸로 올라오는 아주 드문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마케팅 믹스. 4P가 나와 있네요. 4P. 자, 우리가 이제 거꾸로 4P라고 보죠. 4P. 4P. 피박이에요. 젊은 사람도 뭔 말인지 모르고 4P가 피박이라는 거. 여기에는 펄먼의 개별 사회 사업의 구성 요소. 또 4P가 있지요. 개별 사회 사업의 구성 요소. 펄먼 여사가 말 것처럼 어떤 프로블럼을 가진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이 왔을 때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곳에서, 왜냐하면 시설이 기관 장소죠. 플레이스에서 도움을 제공하는 일련의 원조 활동, 헬핑 프로세스. 근데 4P를 맞추기 위해서 이건 가로 안에 넣고 프로세스. 이렇게 해서 펄먼의 4P를 선생님들이 보신 적이 있습니다. 펄먼의 4P. 자, 선생님의 교재로에서는 4P가 제가 페이지를 안 적어놓다 보니까 뒤에서 어떤 페이지는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그러면 4P 그러면 여기 나오는 마케팅에 4P가 나와 있습니다. 마케팅 믹스. 마케팅 믹서. 마케팅을 할 적에는 영리 부분이든 비영리 부분에 이렇게 4P인데 그 해석이 좀 다를 뿐입니다. 제품을 알려야 되겠죠. 상품, 프로덕트. 상품 또는 제품. 우리 사회복지기관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알려야 되겠죠. 제품, 상품. 다음에 가격. 프라이스, 가격. 다음에 세 번째 판촉, 프로모션이 나와 있습니다. 판촉, 촉진의 프로모션. 그리고 당연히 시장 어디에 있습니다. 어디에? 1번 지하철을 타시고 몇 번 출구로 나오셔서 우회전으로 조금만 가시면 됩니다. 20분 정도 걸으시고 이렇게 뭐 쭉 오는 거 있습니다. 바로 유통, 장소, 플레이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습니다, 우리 기관. 그렇게 해서 보통 우리가 사회복지 관련 시험을 볼 적에 4P를 2번을 따지게 되는데, 하나는 개별 사회사업의 하나인 펄먼 여사의 문제 해결 모형 4P가 나와 있고, 또 마케팅 믹스라고 해서 마케팅의 핵심 요소로서 4P가 존재를 합니다. 자, 볼까요? 4P. 제품, 어떤 상품을,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그런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리는 거죠. 우리 본 사회복지 시설에서는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다음에 가격, 서비스 비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역시 마케팅을 통해서 내고 싶은 돈, 이 가격을 자꾸 높여. 영리 부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역시 사회복지 조직 부문에서도 가능하면 많이 주머니를 열고 싶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 한번 도와주고 싶네,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해야 되는, 그거 맞으면 가격. 클라이언트가 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아이고, 저 정도 들면, 이렇게 저 정도 들면,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어느 정도인지를 감을 잡게 되고, 다음에 촉진이라는 것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의 관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판촉 기술을 한번 가보고 싶네. 나도 저기에 참여하고 싶네. 요즘 뭐 제가 저한테 언제나 오는 희망내일이라는 그 사단법인에서 자꾸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만, 보면은 가끔 이게 사회 저명인사 초빙을 해서 한 열댓 명 모여서 이렇게 간단한 자담회 겸 교육이라기보다는 어떤 이야기도 하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왠지 그 자리에 가고 싶네라고 하는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작업을 프로모션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장소는 어디에 있는지 시공간적 접근성을 높여줘야 되겠지요. 요즘 보면은 뭐 이거 저 모두 모바일에 다 그 지도가 아주 자세히 나와 있고, 뭐 내비게이션도 아주 기능이 활성화되어서 쉽게 찾아갈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은 잘 안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다. 마케팅 전략 가운데 후원자들이 사회복지 조직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의 접근 이용성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플레이스, 장소 또는 유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마케팅 믹서 4P도 단답이지만 갖고 가시고, 다음에 마케팅 과정에 보면은 거기 기관 환경 분석, 마케팅 목표 설정, 시장 분석, 마케팅 도구 설정, 실행, 평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는 한번 그 자리로 베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마케팅 과정. 마케팅 과정은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기관 환경 분석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을 둘러싼 인적, 물적 환경이 무엇이 있는지 기관 환경 분석입니다. 기관 환경 분석. 그리고 기관 환경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 마케팅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마케팅 목표를 설정한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시장 분석을 합니다. 기관 환경 분석하고 마케팅의 목표를 설정하고 시장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마케팅 도구를 선정하게 되죠. 그리고 마케팅을 하고, 실행이죠. 마케팅을 하고, 그리고 평가를 하는 이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을 둘러싼 환경을 분석하고, 마케팅의 목적을 설정하고, 그리고 시장 분석하고, 농산어촌에 가서 아동복지 아무리 마케팅 해본들 무슨 의미예요? 거의 대부분이 이미 고령화 울트라 에이지드 소사이티 사회에 가서 아동복지 아무리 한들 무슨 그 의미가 있겠어요? 시장 분석하고, 그리고 나서 마케팅 도구를 선정을 합니다. 인터넷으로 모금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피켓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전단지 사업을 할 것인가, 신논현역에서 서명을 받을 것인가, 이런 다양한 마케팅 도구를 선정하고 나면, 그리고 집행하고 마케팅을 하고 평가하면 됩니다. 자, 세부 내용 보죠. 자, 기관 환경 분석에는 내부 환경 분석과 외부 환경 분석으로 스워트 기법이 있습니다. 스워트 기법. 내부 환경 분석과 외부 환경 분석이 있는데, 내부 환경 분석에는 이 기관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스트렝스와 위크니스를 가지고 접근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외부 환경, 이 사회복지시설의 외부에는 어떤 환경이 있는데 외부로부터 어떤 기회를 잡을 수가 있고, opportunity, 그리고 외부에는 어떠한 위협 요소가 존재하는지, 트리트니스 해서 여기 기관 환경 분석에는 스워트 기법을 쓰고 있는데, 스워트 기법. 이 스워트 기법만 가지고 여러분들은 내부 환경 분석과 외부 환경 분석으로, 여기에는 스워트, 스트렝스, 기관의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고, 외부 환경으로부터는 기회와 위험 요소, 오퍼튜니티와 트리트니스, 기회와 외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뭐고 외부로부터 맞으면 도달할 수 있는 위험 요소는 뭐가 있는지를 이렇게 하는 것이 스워트 기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스워트 기법 보시고 다음에 마케팅 목표 설정이 나와 있네요. 마케팅 목표 설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스마트 기법 스마트 기법을 이렇게 마케팅 목표 스마트 기법 이 스마트 기법은 교재에 보시는 것처럼 스페시픽 목표를 설정할 적에는 구체적으로 간결 명료하게끔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다음에 목표라고 하는 것은 도달하고 하는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소망인데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소망은 측정 가능해야 됩니다. 미주어블. 그리고 스마트 기법의 세 번째는 그것이 달성 가능해야 돼요. attainable 또는 획득 가능한, 달성 가능한. 다음에 반드시 이 사회복지 마케팅의 목표에는 결과지향적이에요. 결과지향적. 결과, 리절트 오리엔티드. 결과를 뚜렷하게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타임, 시간 정해놓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마케팅이지 목적이 달성될까지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반드시 마케팅의 목표는 구체적으로 설정이 돼야 되고 측정 가능해야 되고 달성, 획득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결과 지향적이어야 되고 시간 제한적이어야 됩니다. 이걸 스마트 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워트 기법도 스마트 기법도 선생님들 보시면 작년에도 안 나왔고 재작년에도 안 나왔다는 것은 선생님들을 기다리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기념을 한번 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다음에 시장 분석에는 시장 세분화와 표적 시장 선정, 시장 세분화와 표적 시장 선정, 또 시장 포지셔닝이 있는데 시장 세분화라고 하는 것은 먼저 전체 시장을 동질적 몇 개 시장으로 나눕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회복지조사론에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특성이 같은 것끼리 먼저 시장을 나눈다. 아동복지시장, 노인복지시장, 장애인복지시장 이렇게 나눈다든지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아니면 뭐 상업계통, 공업계통, 뭐 행정사무계통 이런 식으로 지역을 나눌 수도 있는 것처럼 특성이 같은 몇 개의 시장으로 나누는 것을 시장 세분화라고 합니다. 그 중에 어떤 세분화된 시장 중에 어디를 목표로 할 것이냐, 공략 가능한 시장을 어디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표적시장 선정이지요. 그리고 나서 표적시장이 잡히면 바로 거기에서 시장에서도 바로 어떻게 하면 고객들의 마음에 쏙쏙 들어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시장에서 포지셔닝, 어떻게 클라이언트의 가슴에 베끼게끔 마케팅을 할 것이냐. 제품을 가지고 접근할 것이냐, 가격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상계, 경쟁 제품의 그 문제점을 끄집어내가지고 내 것을 부각시킬 것이냐.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시장 분석은 시장 세분화. 여기에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시장을 세분화하고 동질적 시장으로 몇 개 나눠난 다음에 그리고 이 중에 목표 시장을 잡는 거죠. 표적 시장. 표적 시장을 선정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는 가슴에 그야말로 도장을 꽉 찍는 거죠. 포지셔닝. 한글로 쓰겠습니다. 시장 포지셔닝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걸로 올까? 바로 이 포지셔닝이 참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냉장고를 팔 적에 냉장고를 구매하는 사람들의 쏙쏙 들어오는 마케팅 전략을 짤 수 있는가? 가격으로 해야 되나? 아니면 색깔로? 아니면 뭐 유형의 곡선미로? 이런 걸 다 짜야지 않습니까? 이것을 시장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시장 세분화, 또 그리고 표적 시장 선정, 그리고 시장표에 대한 포지셔닝. 정확하게 그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끔 하는 포지셔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케팅 도구를 선정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요즘 마케팅 도구는 ARS도 하고 인터넷 많이 이용하지요. 근데 ARS가 훨씬 더 좀 자극적인 것 같습니다. ARS. 또 그러면 이벤트도 하고 사회복지 공동모금은 연중모금으로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기 후원금으로도 하고
보통 우리 모교에서도 다 선생님들 학교에서도 그 정기모금, 후원금 이렇게 할 건데 얼마를 모아야 된다. 20억을 모아야 된다. 50억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 한꺼번에 이렇게 1,000만 원, 2,000만 원씩 낼 수 없는 사람은 그러면 나는 매달 5만 원씩 아니면 10만 원씩 언제까지 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꾸준히 해서 장기적으로 정기 후원금으로 모이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어떤 방법으로 마케팅을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을 마케팅 도구 선정이라고 합니다. 마케팅 방법은 ARS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피케팅이라든지 정기 후원금 모집이라든지 연중 모금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마케팅 방법을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실행하고 바로 실행이 맞으면 마케팅의 본류지요. 실행하고 그리고 평가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 그중에 개별적으로 이 큰 틀 하나 그리고 또 하나가 뭐야? 3개가 더 있죠. 스워트 기법. 목표 설정의 스마트 기법. 그리고 시장 분석의 3단계, 시장 세분화, 그리고 세분화된 시장 중에서 목표 시장 설정, 표적 시장 선정이지요. 그리고 그 시장에서 고객들의 마음에 확 자리 잡는 포지셔닝, 시장 포지셔닝이야. 그 3단계. 때문에 여기 마케팅에서는 여기 환성에서는 4개의 영역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케팅 기법에 보면 다이렉트 마케팅. 요즘 종교계에서는 특히 다이렉트 마케팅은 매달 이렇게 편지가 오지요. 편지 받으면 정해진 돈이 오고 또 그런가 하면은 많은 이런 그 매장에서는 이번에 겨울 의류 아주 싸게 들어왔어요. 오시면은 뭐 이렇게 해서 또 책자가 또 이렇게 오지요. 저희도 신세계 오고 뭐 이마트 오고 뭐 이게 몇 개. 또 그런가 하면 전화로도 막 오지요. 전화에다 오면은 문자로 많이 옵니다. 요즘 후후 이렇게 오면은 또 거기 뭐 이렇게 안 좋은 전화예요, 뭐 스팸이에요 이런 것도 뭐 적혀주고 그렇습니다만 워낙 많이 오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다이렉트 마케팅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다이렉트 마케팅의 그 원리는 바로 DM 데일 마케팅이니까 우편 마케팅인데 우편 마케팅 지금도 많이 합니다.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또 인터넷 마케팅. 인터넷 마케팅 그런 그냥 배너 광고 참 많이 있죠. 인터넷 딱 뜨면 위에 배너 광고도 많이 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보고 합니다. 그것 보고. 또 고객 관계 마케팅. 콘슈머 릴레이티드 마케팅. 고객과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고 그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이른바 맞춤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효과를 높이는 마케팅 방법은 고객 관계관리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고객 관계관리 마케팅. 다음에 기업 연계 마케팅. 이 기업 연계 마케팅, 기업의 이미지를 높여주어 기업의 상품 판매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후원자 개발에도 기여하는 방식으로 윈윈의 전략으로 사용되는 것이 기업 연계 마케팅입니다. 기업의 이미지도 좋게 만들면서 이번에 뭐 삼성에서 50억을 냈다. 현대에서 50억을 냈나요? 50억. 현대가 갑자기 인상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후원자로서 역할도 동시에 하게끔. 이게 바로 여기 나오는 기업 연계 마케팅이 되겠어요. 다음에 거기 사회 마케팅. 공익과 관련, 공익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사회 마케팅입니다. 공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부나 지단, 시단과 지역 사회를 위한 공중의 행동 변화를 위함이 목적이고 사회 문제로부터 도출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적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집단적이고 조직적 노력을 사회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5번과 6번이 되겠습니다. 5번과 6번. 기업 이미지도 높이면서 동시에 후원자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확보하는 이런 마케팅. 기업도 좋고 조직도 좋고 윈윈의 전략으로 온 것은 기업 연계 마케팅이고 공익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사회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획이 나와 있군요. 기획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그 페이지를 잡고 있지만 박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504페이지에 보면 박스가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 기획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 기획. 거기 보면 사회복지 기획을 보면 기획은 플래닝입니다. 플래닝. 목표 지향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계속적이고 동태적인 과정이자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사실은 3번을 제로 뒤에 빼야 좀 좋은데 그 때문에 이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조직의 기획뿐만 아니라 모든 기획이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 지향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동태적인 계속적이고 동태적인 과정이자 일련의 미래 지향적인 의사결정 과정이에요. 기획을 하는 이유는 업무 추진에 있어서 합리성과 능률성을 추구하는 데 있다. 4번째를 제일 뒤에 좀 읽었습니다. 그 필요성 같이 똑같이 나오지만 필요성은 뭐 굳이 안 읽어도 되지요. 그냥 효율성 줄치지 마시고 효율성을 높인다, 효과성을 높인다, 그리고 책임성을 증진시킨다. 또 네 번째 합리성을 증진시킨다. 그런데 기획을 통해서 조직의 사기도 증진시킨다. 기획을 통해서 조직의 미래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갑시다라고 하는 이 조직의 막 그 열망을 막 불러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미래지향적, 목표지향적, 동태적 활동이라는 점에서 조직의 사기도 증진시킨다. 그런가 하면은 기법으로서는 겐트 차트 기법도 있고 앞에서 배웠던 퍼트 기법도 있고 또 섀도우 그래프도 있고 또 스워트 기법도 있고 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획하는 방법이 나와 있지요. 거기 겐트 차트는 겐트 차트. 선생님들이 아마 많이 본 막대 그래프 기법이 되겠는데 니은번 볼까요? 간트가 고안한 차트로 세로바에는 세부 목표와 활동, 프로그램을 기입하고 가로바에는 시간을 기입하여 사업의 소요 시간을, 이것도 시간이죠. 사업의 소요 시간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간트 차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간트 차트를 보면 여기에 사업의 목표가 설정이 되죠. 목표가. 그리고 여기에는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되어 있죠. 뭐 1주, 2주, 3주. 그래서 목표별로 달성 기간이 뭐 이런 식으로 막대 그래프로, 그래서 보면은 거기 말해서 사업의 소요 기간을 가로로 막대 그래프로 표시하는 방법을 간트 차트라고 합니다. 세로바에는 프로그램의 기름이나 또는 세부 목표를 쭉 적어놓고, 그리고 가로바에 막대 그래프로 소요 기간을 막대 그래프로 그리는 것을 간트 차트라고 합니다. 다음에 퍼트는 아까 보신 것처럼 과업 완수에 관련된 목표 달성에 관련된 모든 공정을 시간으로 변환시킨 시간 계획표라고 말씀드렸죠. 시간으로 그 때문에 겐트 차트도 시간으로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고 또 역시 퍼트도 역시 시간으로 변환시킨 그래프로, 그래서 화살표가 원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로 퍼트가 되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섀도우 월별 활동계획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별 활동계획 카드. 겐트 차트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바탕 종이의 위쪽 가로에는 월별로 기록되어 있고 월별 아래가 아니라 월별 아래 공간에 카드를 삽입해서 붙이는 방식인데, 여기에 보면은 시간에 따라 변경하는 것은 편리해요. 시간 관리는 편할지 모르지만은 상관관계 파악에는 어렵다. 그래서 보시고 또 그 외에도 방침관리기획이라고 하는데 방침관리기획 PDCA는 뭐 요즘 많이 씁니다. PDCA에서 플랜 기획, 그렇죠? 플랜, 그리고 뭐 대문자도 소문자라도 해야 되는데 또 체크, 다음에 액트, 이렇게 해서 PDCA라고 하는 프로그램 기획 방법으로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고 조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 자원을 동원하는 데 중점을 두는 기법을 PDCA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으로만 내용까지 가지고 출제하지는 않고 방침관리기획, 월별 활동계획 카드,
또 퍼트 또는 뭐 간트 차트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 기획 기법의 내용으로서 존재를 가지고 있고 모두 시간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데요. 그 미래를 언제까지를 미래로 할 것이냐. 그게 바로 미래의 도달점이 언제까지 완성하겠다는 막대 그래프 끝허리가 되겠지요. 그래서 시간으로 변환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사결정의 기술이 나와 있습니다. 의사결정의 기술. 의사결정이라고 하던 정책결정이라고 하던 또는 기획이라고 하던 당면 문제에 대한 여러 해결책 중에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방법을 기획, 의사결정, 정책결정이라고 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기획은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그에 비해서 정책결정은 보다 공공성에 가까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획이든 정책결정이든 사실은 의사결정의 한 유형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의사결정의 방법, 직관적, 판단적, 문제 해결 다 좋습니다. 의사결정 기술 보세요. 의사결정 기술에는 혼자 결정하는 개인적 의사결정 기술도 있고 집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그런 기술도 있습니다. 혼자 하는 방법에는 의사결정 나무 분석이 있고 그리고 대안선택 흐름 분석이 있습니다. 대안선택 흐름 분석. 내용 의미 없이 개인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기술로서는 의사결정 나무 분석이 있고 대안선택 흐름 분석이 있다. 그에 비해서 집단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기술로서는 선생님들 잘 아시는 델파이 기법이 있고 델파이는 아시지요? 불특정 다수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반복되는 질의응답을 통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집단적이지요. 그런가 하면 또 이 집단 나온 것처럼 소집단 투표 결정 방법이 있습니다. 소집단 투표 결정 방법. 이 소집단 투표 결정 방법에는 명목 집단 기법도 있지만 초점 집단 기법도 있죠. 명목 집단 기법은 의견만 발표하는 거죠. 자기 의견만 발표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나 이의 제기는 안 됩니다. 각자 소집단의 구성원이 와서 각자 자기 의견만 발표하고 거기에서 투표를 통해서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고 적혀 있지 않지만 초점 집단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초점 집단 기법은 이해 당사자들만 모여서 자유토론을 통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은 초점 집단 기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우리가 봤던 거 있습니다. 지역사회 포럼, 또 주요 정보 제공자 기법, 델파이 기법, 명목 집단 기법, 초점 집단 기법 등등등 쭉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나중에 또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의사결정 모형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의사결정 모형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회복지 정책론을 통해서 거기다가 여러분들 376페이지 적어 놓으세요. 376페이지 오면 사회복지정책 결정 모형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론과 같이 써버리면 됩니다. 합리 모형, 이상적 모형이라는 합리 모형 노트 정리한 적이 있었고 또 그런가 하면 현실적 모형으로서 만족 모형, 점증 모형, 호남 모형, 최적 모형, 쓰레기통 모형 그리고 쓰레기통 모형의 파생장으로서 흐름창 모형. 자, 여기에서는 공공 선택 모형 이것을 쓰자면 흐름창 모형까지 정책창 모형까지를 378에 썼던 것을 506페이지에서 그대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설명하지 않고 같이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프로그램 설계와 책무성에서 그 이해,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